자,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에 대하여 결산 정리 붕괴를 하거나 입력을 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문제입니다. 문제는 총 4문제가 있는데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1일 바른은행에서 개설한 3년 만기 정기예금이 만기일이 2020년 9월 30일에 도래하였으므로 당좌 자산을 대체한다 입니다. 이거는 이제 3년 만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2017년 10월 1일에는 차변에 이제 장기성 예금 1억, 그 다음에 대변에 1억이 아니에요. 뭐 사실 1억이 아니고요. 그냥 1억에 3년치 나눠갖고 계속 뭐 이렇게 불입했을 수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면은 뭐 한 번에 1억을 냈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가정하고 이렇게 해서 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현재 지금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 현재 지금 장기성 예금이 되어 있는 게 현재 만기일로부터 해서 1년 미만으로 도래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장기에서 단기로 전환시켜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 회계 처리하면은 장기에서 이제 단기로 전환되기 때문에 대변에 장기성 예금 1억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없어지고요. 이제 단기로 이제 대체 분괴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정기예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정기예금 1억으로 해서 이제 분괴를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단기로 도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에서 단기로 그냥 대체 분괴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차변에 단기가 들어옵니다. 정기예금 거래처는 이제 바른은행. 이거는 은행은 거래처 무조건 다 쳐줘야 돼요. 1억. 그 다음에 대변에 장기성 예금입니다. 장기성 예금. 바른은행 1억. 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당사는 9월 1일 제조 부문의 기기장치를 3천만원에 취득하였다. 기기장치 취득 시 국고보조금으로 2,400만원 수령하였다. 해당 기기장치는 정해법으로 가가상각하고 내역연수 5년 잠정가치 없고 것으로 예상된다 입니다. 자, 이거는 월활상각이라는 얘기가 없어도 월활상각으로 해줘야 됩니다. 단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고보조금까지 같이 있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고보조금을 이제 수령도 같이 있을 때 감가상각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통상적 상각을 합니다. 통상적 상각은 뭐냐면은 이제 기기장치의 취득금액 그대로 상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3천만원 그대로 5년 나눠서 600만원 해가지고 상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국고보조금을 상각하는 방법입니다. 국고보조금 상각. 그래서 2,400만원에 나누기 5년으로 해주면 돼요. 대략 얼마냐면 480만원인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상각을 합니다. 두 개를 상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기장치 취득했을 때 상각 정해법 5년,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상각 5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두 합쳐서 이제 그거를 이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틀입니다. 그래서 큰 틀을 먼저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회계 처리를 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월할 상각입니다. 월할 상각. 그래서 9월에서 이제 12월 3개월 아닙니다. 4개월입니다. 4개월. 4개월이에요. 4개월. 3개월 아닙니다. 12 빼기 9가 3개월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9, 10, 11, 12 이게 4개월입니다. 전산세무에게 1급을 할 정도면은 이제 개월수도 이렇게 4개월이다. 확실히 이제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통상적 상각을 한다고 보죠. 통상적 상각 3천만 원에 이제 나누기 5년 해가지고 이제 600만 원이 나오죠. 600만 원에 곱하기 4 나누기 10을 해줍니다. 왜? 9월 1일에 취득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얼마냐면은 이게 얼마냐면은 이제 3천만 원에 나누기 5년 해줘요. 그다음 곱하기 4 나누기 12. 그래서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의 감가상각비 금액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고보조금 상각입니다. 상각을 두 번 해야 돼요. 그래서 국고보조금 내가 수령받았는 금액 나누기 5년을 하면은 이게 얼마냐면은 480만 원 나올 거예요. 네, 480만 원 맞죠? 480만 원에 곱하기 이것도 똑같이 취득하는 그 월수대로 상각을 해주면 돼요. 곱하기 4 나누기 12. 그래서 160만 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각 대상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통상적 상각, 두 번째는 국고보조금 상각을 해가지고 통상적 상각은 200만 원, 국고보조금 상각은 1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첫 번째는 통상적 상각은 200만 원, 두 번째는 국고보조금은 160만 원 이렇게 해서 상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계도 이제 두 개로 나눠줘서 하면 돼요. 첫 번째는 통상적 상각, 그러니까 기기장치 취득 당시의 상각이죠. 차변에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제조부니까 제조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 200만 원을 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직접법으로 있어요. 직접법은 이제 그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방법. 두 번째는 이제 수익으로 따지는 게, 그러니까 이연 보조, 뭐 공공보조금, 뭐 이연 수익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사용을 하진 않고요. 그래서 이 방법만 저희는 한국세무사에서 이제 인정하는 이제 그러한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고보조금을 상각한 거기 때문에 당시에 국고보조금 수령은 이제 대변에다가 회계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변에 국고보조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얼마? 16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이제 직접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에서 직접적으로 차감하면 돼요. 그래서 160만 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표를 두 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31일에 보시면은 차변에 이제 감가상각비 518이죠. 제조 얼마냐면은 그 200만 원이었죠. 200만 원. 그다음 대변에 기기장치는 206번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번호 207번호에서 회계 처리하고요. 차변에 이제 국고보조금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217번 얼마? 16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이제 감가상각비로 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160만 원이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200만 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상각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전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주식회사 여수기업이 기말 현재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 증권의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매도가능 증권의 기말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입니다. 자, 이거는 전산 세무회계 2급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그런데 전산 세무회계 2급은 이거를 빼고 나왔고요. 전산 세무회계 1급은 이거를 포함해서 나온 겁니다. 별 차이 없어요. 자, 전산 세무 1급이니까 이 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만 추가적으로 나온 거예요. 자, 이거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취득,
그 다음에 평가 2018년 시가 그 다음에 평가예요. 그런데 세무 2급에서는 취득평가 처분이거든요. 근데 세무 1급은 취득평가입니다. 그 중에 그 30주 매도한 것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일단은 흐름부터 먼저 파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 평가 손익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2018년 취득은 한 주당 5만원에 취득을 한 거예요. 100주니까 500만원이죠.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 500만원에서 100에 처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18년 이제 평가를 했죠. 얼마? 한 주당 45,000원이죠. 그래서 이거는 가치가 5,000원만큼 줄어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000원만큼 줄어든 거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장부가의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로 회계 처리합니다. 5,000원에 100주 얼마? 50만원. 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장부가액이 매도 가는 증권 500만원에서 50만원만큼 줄어드니까 이제 2019년 초에 장부 금액은 450만원이 되는 거예요. 450만원. 그 다음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은 이제 제가 이제 얘기했듯이 요거는 자본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처분이라든지 평가인 경우에는 무조건 상계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부 금액은 450만원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50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가인데 평가 사이에 처분이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처분인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2019년 1월 초에 장부 금액은 450만원과 평가 손실은 50만원이 있다. 기타 포괄성의 누계액이죠. 그래서 평가 손실은 50만원, 장부 금액은 450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처부이죠. 30주만큼 이제 판매를 한 거예요. 판매를 한 건데 얼마에 판매했는지는 안 적혀 있어요. 얼마에 판매했는지. 그런데 얼마에 판매했는지는 안 적혀 있어요. 근데 안 적혀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똑같이 이제 45,000원에 판매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가장 주 포인트는 이거에 대한 포인트예요. 매도 가는 증가 평가 손실에 대한 포인트예요. 자, 일단 30주만큼 팔았죠. 그러니까 30주에 45,000원만큼 판매를 한 거예요. 잠시만요.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30주에 45,000원만큼 판매를 했으니까 135만원만큼 판매를 한 거예요. 135만원만큼 판매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45만원에 판매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차변에는 이제 보통예금으로 이제 145만원에 판매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끝났냐? 아니죠. 왜냐면은 이제 30주를 판매를 할 때는 그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익도 그 주식 수만큼 같이 상계를 해줘야 돼요. 주식 수만큼 같이 상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별표 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50만원에 30주만큼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50만원에 잠시만요. 이거를 피해서 그러니까 즉 50만원의 평가 손익에서 내가 30주만큼 판매를 했고 전체 주식수의 100주만큼 나눠주면은 15만원만큼 평가 손익을 상계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작년에 차변에 있던 거를 이제 처분했기 때문에
대변에 상계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 15만원. 이렇게 상계해주고요. 그럼 차변에 이제 매도가능 증권 처분 손실 해가지고 15만원 만큼 상계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이제 2019년 기준거래에 대한 분계예요. 기준거래에 대한 이제 분계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은 장부 금액은 얼마냐면은 장부 금액은 450만원에서 이제 145만원만큼 이제 빼고요. 그 다음에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50만원에서 15만원만큼 빼주면은 이제 장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450만원에서 145만원만큼 하면은 305만원이 장부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50만원에서 평가 손실 15만원으로 상계 있으니까 35만원이 됩니다. 아, 제가 잘못 적었네요. 이때까지 135만원인데 145만원을 적었어요. 잠시만요. 이게 제가 그 금액에 혼란이 와서 제가 145만원 작성했어요. 그래서 135만원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 원래 처분한 장부 금액은 135만원에서 31만 5천원이고요. 315만원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315만원이 이제 장부 금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손실 50만원에서 15만원을 뺀 35만원은 이제 평가 손실 금액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2019년 결산일이에요. 2019년 결산일 53,000원이죠. 현재 장부 금액은 315만원에 평가 손실 35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결산일 시가는 53,000원이에요. 한 주당.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시면은 53,000원에 70주만큼 곱해주면 돼요. 얼마냐면은 이제 2019년 결산 시가는 371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 가치가 371만원으로 장부 그 평가 금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부 금액이 31만 5천원만큼 이제 빼주면은 평가 이익이 56만원만큼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기까지의 최종 결론이에요. 그래서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56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차변에 매도가능 증권 178번입니다. 56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아까 얘기했듯이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존재하는 경우 먼저 상계를 한다 했어요. 얼마 남았죠? 50만원에서 아까 30점 매도할 때 15만원만큼 차감한 35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매도가능 증권 처분 이익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문제가 참 어렵죠.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문제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흐름,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흐름, 이거에 대한 최종 흐름까지 이제 파악을 하고 바로 이제 바로 풀 줄 알면은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제가 순서대로 얘기하는 이유는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험은 90분이라는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뭐 기출문제, 연습 문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세세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풀이 해설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4번 대손 충당금은 기말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1%만큼 설정한다 입니다. 대손은 전사회계 때부터 하시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 이거는 이제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이라면은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곱하기 1%만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억 1,840만원과 1억 8,420만원에 대해서 곱하기 1%만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만큼 설정하면은 공 2개가 빠집니다. 그래서 218만 4천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공 2개 빼면은 184만 2천원만큼의 이게는 이제 설정 대상 금액이 되는 거예요. 설정 대상 금액이 됩니다. 자, 잠시만요. 한번 제가 맞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설정 대상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액이 지금 218만 4천원과 1억 8천 2억 1,840만원과 1억 8,420만원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1%만큼 설정을 하면은 공 2개만큼 빼면 돼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218만 4천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받으러음은 이제 184만 2천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설정 대상 금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은 빼주면 돼요. 150만원만큼 차감해주고요. 이거는 63만원만큼 차감해주면 되겠습니다. 보충법이라는 건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218만 4천원에 설정된 금액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 150만원만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냐면은 이거는 68만 4천원이 이제 보충 금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받으러옴의 보충 금액은 111만 2천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계를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반 전표 입력에 바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대손상가비입니다. 대손상가비는 이제 요 두 개 있죠. 1212 000하고 684 000만큼 두 개 합치면 돼요. 만큼 합치면 됩니다. 1896000이 이제 그 매출 채권에 설정하는 대손상가비 금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의 다음 번호 해가지고 대손 충당금 입력해 줍니다. 얼마냐면은 이제 68만 4천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받으러움의 그 다음 번호 해가지고 대손 충당금에서 111만 2천원만큼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